도나도나 머니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퇴는 곧 다가오는데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퇴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은퇴를 결정하기 5년 전에 이제 모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다 펴놓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림을 줄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더 벌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녀들이 저희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 자녀들은 110세, 120세까지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60살까지 돈을 벌면 50년을 버텨야 될지도 몰라요. 웃음이 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은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은퇴 그러면 이제 좀 맘 편하게 놀러 다니고 뭐 바닷가에 앉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지금은 은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미국에 사는 동포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와. 그지? 젊은 시절에 죽기 전에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부모로서 젊은 세대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 뭐 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분명히 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젊은 친구들 다 찾아도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얘기한다고 어떻게 내 거를 갖다 얘네들을 줄까 그런 궁리하실 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우리 잘 먹고 살게 준비를 정말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먼저 우리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자녀들이 뭘 말하든지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는 준비 다 됐어? 그렇지. 요게 머리에 딱 들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무슨 책임도 지고 싶지 않지, 부모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거가 확실하지 않고 뭘 자꾸 준다고 하면 받는 쪽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받으면 내가 앞으로 엄마를 책임져야 돼.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꽤 계세요. 뭐라고? 나 너 대학도 보내줬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너 그리고 나 이번에 저기 기프트로 내가 뭐 줄 테니까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뭐 이렇게 진담이야. 진담이.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들려요. 들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받자마자 먼 데로 떠나는 경우가 생겨. 생각 잘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대별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눠서 한번. 20대는 이제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지. 없지. 자기는 늙을 거라는 거를 몰라. 그래, 우리도 생각 안 했고 평생 뭐 잘 괜찮을 것 같고 안 아플 거고. 생각은 해 언니. 그러니까 40대에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를 과감없이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는 아니고 40까지야 진짜. 자기는 안 그런 늙을 건 줄 있는 알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나이 많아서 살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40이 늙은 거지. 그런 건가? 우린 벌써 지났어. 근데 이제 20대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대로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사실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돈을 모아놔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가 좀 있어서 그 뭔가 좀 이렇게 듣거나 얘기를 해보는 거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그냥 막연히 대부분은 막연히 난 45세 혹은 50세면 은퇴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내가 이 정도 준비해 놓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저축하면 나는 괜찮겠지 생각을 해. 10%? 예, 근데 이제 그 40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의 아들이 군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18에 군대에 가잖아. 그 친구의 그 계산은 20년을 근무를 하면 그래도 자기는 40살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야. 군대는. 그러면은 그때 제대를 하면 돈을 20년을 그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 그 베네핏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메디칼 인슈런스부터 베네핏이 많아서 자기는 40살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군대를 갔어. 근데 군대가 가보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야. 그래서 4년 만에 제대를 한 거야. 제대를 했는데 아직도 20대 초반이야. 그렇지. 심각해진 거지. 그러니까 학교를 가야 되나? 직장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포부가 컸잖아. 나는 40살에 은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막 난장판인 상태가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5살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집을 고치는 돈을 빼고 나면 47살에 은퇴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속으로 이것이 미쳤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럴까 봐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넌 아직 은퇴가 뭔지 몰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의 40살이라는 게 상당히 나이가 들은 거고 그 후에가 나는 노후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 20대에다가 너 은퇴 준비해야 돼. 너 뭐 10분의 1을 저축해야 돼. 그러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지.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또 이제 많은 경우가 애들이 이렇게 무작정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기브업한 상태에서 난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 있고 준비를 하면서 은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가 이제 계산을 해봐서 내가 내 10%를 예를 들어서 계속 저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야.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내가 10%를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 이 계산을 해보면 나의 그 40년, 50년의 삶을 지탱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10% 세이빙한 것 같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IRA를 든다고 생각을 하면 20대 때 IRA를 들으면 1년에 맥시멈 뭐 지금은 얼마야? 6,500? 이제 6,500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래 6,500불 IRA를 계속 넣어나가면 될 거야 정도로 생각을 하면 어림도 없다는 어림도 거잖아. 없지. 생각해봐요. 10년이면 얼마야? 6,500, 6만 5천. 65,000. 20년이 얼마예요? 13만. 13만이잖아. 20만 따지면. 원금만 따지면 그게 아무리 더블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너무 작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인 사람인데 제가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20대 때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찾아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시기지. 20대 때는 무조건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축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20살까지 살려면.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자기한테 뭔가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 똑같은 잡을 50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사실은 있기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제 찾아보고 그런 시기가 20대고, 나 20대 해서 뭐 이제 30대 돼갖고 30대 사람들도 특히나 뭐 나 40대, 50대 은퇴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세대도 우리가 너무 뭘 몰라서 돈을 저축하지 못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들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 돈으로 미국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50대부터예요. 아, 애들이 대학을 간 다음부터. 돈 쓸 일이 이제 어. 큰돈 나갈 일이 어. 없다는 거지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미국에 있는 우리들, 미국 사람들도 서포트를 해야 돼. 차도 사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재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 혼자 살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 그런 면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딱 20대에서 나는 혼자 싱글로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할래. 그렇게까지 계산을 해서 하지 않는다면 이 어떤 내가 딱 기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 이번 해에는 예를 들면 10,000불씩 저축을 할 거야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롱텀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은퇴 플랜은 여러분 무조건 롱텀으로. 내가 딱 일을 시작해서 오늘부터 내가 20대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딱 15년만 일할까 혹은 20년만 이래서 내 끝장을 볼 거야. 이게 안 돼. 끝장이 안 나요. 안 나. 끝장이 안 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오히려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20대들이. 그래서 지금 20대가 아, 게임만 해서 그러니까 오비스리도 되게 많고. sedentary lifestyle. 그러니까 특별하게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면 건강이 사실 그렇게,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다 알잖아. sugary, salty.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건강에 없어가지고 좀- 맨날 그러니까 나물 예를 들면 뭐 이딴 거. 우리는 설탕을 많이 먹고 자란 세대가 아니야. 설탕과 기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단 거 안 좋아하잖아. 지금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안 다르면 맛이 없는 거잖아, 이 세대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찾아보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 뭐 120세, 13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저는 좀 거기 I'm a bit doubtful about 아니 that. 건강하게 그때까지는 못 살지만 연명하면서는 분명히 살 걸. 연명? 지금 암 예방 주사가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30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스트로크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20대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It'll give you the most return. 어떤 투자를 해도 그런 리턴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지만 오케이, that's fine.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빚은 지지 말아야겠죠. 특히 이자 높은 거. 크레딧 카드 빚. 크레딧 같은 빚은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세이브를 하셔야 되겠지. 세이브를 하는데 좀 잘하는 데 넣어놔야 되겠죠. 강제로 되게 해놓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제로. 남은 돈을 쓰겠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근데 그렇지만 잘한다는 게 어디에다 넣으면 자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시드 머니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는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펀드를 사는 거겠죠. 만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뭐 25불, 50불 이렇게도 팔잖아.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내가 한 달에 200불어치는 반드를 사겠다. 큰 돈 아니어도. 그렇지. 그러면 조이스 같으면 요즘 주식시장이 바닥이긴 하지만 내가 20년, 30년 후를 본다. 그러면 어떤 펀드를 살 것 같아? 나는 똑같은 펀드를 계속 사죠.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로스 펀드라는 거가 있어요. 잘하는 데 포커스. 그거는 좀 뭐라냐면 progressive 한 그렇지.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플럭추에이트 하는 게 심하겠죠. 또 어떤 거는 좀 덜한 거가 있고 밸런스된 게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걸 계속 사요. 그 조이스 언니가 옛날에 20대들한테 주식 그 시작하는 거 비디오 영상 나간 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 되겠네. 근데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숄텀, 그러니까 우리가 60대 됐는데 이걸 하세요 하기가 어려운 거는 그 돈 필요하잖아 우리는. 당장 써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롱텀을 보고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똑같은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게.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프린서플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반드를 사는 거고 반드 펀드를 사는 거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라는 것 자체도 어떤 개런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는 어떤 회사가 스탁은 오너십을 주는 대신에 없어지면 없어지고 반드는 채권이니까 원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지만 그리고 이제 채권이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거나 뭐 하면은 나한테 그 프라이어리티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프라이어리티가 나보다 나가 이제 반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준다는 뜻이지 회사가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나눠 놓는 이유는 그냥 가만두면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마 똑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우리 세대는 없었던 소위 말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친구들도 많고 또 무슨 뭐 어피니티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버는 게 많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도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에서 하는 거 이렇게 버는 사람 보면 돈 되게 쉽게 버는 것 같겠지만은 그도저도 쉬운 거는 아니고 특별히 그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지. 뭔가 빌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어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빠른 답이 오는 거는 되게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제 20대는 어쨌든 뭐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 그러고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아주 작은 펀드라도 일정하게 계속 뭐 한 달에 100불이 됐건 그렇지. 200불이 됐건 그래도 거기 자라게 두는 게 좋다. 근데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염두에 되는. 두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뭐 첫애를 낳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요새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경제적인 성향과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를 얘기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니면 눈이 콩깍지가 씌어갖고 잘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어른으로서는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진짜 어려움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계속 스펜더야. 한 사람은 세이버야. 그러면 오래 못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막 내가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면 서로 겠지. 근데 우리 성향이 잘 안 봐. 아니 잔소리가 되고 싸우게 되지. 싸우겠지. 맨 처음에는 참고 듣지. 사랑의 눈이 멀어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 듣지만 그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게 맞아야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은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여기서 사고 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막 다 했는데 나는 성향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데 여기는 뭔가 막 해보아야 돼. 예를 들면. 그럼 다 모아놨더니까 시드 머니가 생겨서 가서 뭐 이제 비즈니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빅 커밋먼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통장에 한 10,000불 정도 돈이 생긴 거야. 이제 돈을 모아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근데 그때 너무 뿌듯하더라고. 결혼을 하고 통장에 1,000,000원 정도의 돈이 있는 게 처음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게 다시 몇백 불로 줄어든 거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차값을 갚았더라고 그때. 빚을 용서를 못해서 그거로 차값을 홀랑 갚아버렸어.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통장에 돈이 없어진 게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상의도 안 하고 아마 지금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그럴지도 모르고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차값을 갚았어. 근데 왜 그때 의논을 나한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30년 전인데 맺혔어요. 아직도 내가 내 돈 1,000,000원 최 사장님 보고 계시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없어졌어. 나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을 여기다 갚는 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전혀 돈에 대한 얘기를 보통 안 하시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해. 부부지간에 서로 그걸 막 의논하면 싸움이 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너무 바닥을 보여. 왜냐면 우리 돈이 이것밖에 없어. 대부분은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나 봐. 얘기를 안 하시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내 피부에 와닿는 거야. 왜 부부가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남편이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 만약에 부인이
가정주부면 그래서 나보고 돈 벌어오라는 거야? 반응이 그렇게 돼. 그럴 수도 있겠네. 남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그런 식이죠. 아니 여자들이 아, 언니 보고 그랬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주부면 남편이 다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남자가 먼저 여자 보고 돈 얘기하자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다고? 그러면 부인은 그럼 나보고 이제 나가서 돈 나가서 벌라는 돈 얘기야? 벌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여자가 먼저 까놓고 얘기하면 남자가 보고 적게 번다고 뭐라 그러는 거고? 옆집 남자보다 적게 번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한 대화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나? 그건 좀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거. 그래서 얘기를 이제 안 하시지 아예. 조이스가 지금 말하는 거를 틀어줘. 이걸 틀어주고 사실은 우리 부부의 롱런을 그렇지. 위해서 롱런 우리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오래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오래 사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녀한테도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너무 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존심상 좀 그냥 그렇게 두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우리 경제 사정은 이렇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면으로 자녀를 좀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이기도 하잖아. 그럼 너의 오피니언 대화 상대가 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하는 거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부모의 어떠한 씀씀이를 보고 이제 이런 경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녀는 내가 이 차를 예를 들어 사달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이걸 안 사줘. 그리고 이제 뭐 자꾸 딴 얘기를 해. 이 차 사지 말고 요런 차 사자. 이게 더 좋다. 그리고 이게 뭐 경제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메인트넌스 돈 안 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상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해서 엄마 아빠는 이런 차 타고 보니까 자기가 돈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고맙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는 거가 많은 경우가 얘기하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정말 안 해요. 진짜? 안 해.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도 더욱더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제 텍스북으로 하다 보면 비즈니스하고 소위 다 미국 사람들이지. 뭐 엄청 공부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되게 약해. 돈 사이드는 되게 약해. 왜냐하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들은 거는 다 있어서 예를 들어 용어 뭐 이런 거는 알겠지만 그게 사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되게 잘 모르는 거가 얘기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기대치가 너무 다르게 되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거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we create that environment.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넘버로 생각하면. 그래서 얘기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돈에 감정이입을 하지 말아라. 넘버로 얘기를 하면 우리 들어오는 거가 이렇게 되는데 사는 데는 이래. 그러면 정말 집 사는 것도 이렇게 해서 너가 그 돈을 이 정도는 모아놔야 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고울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네가 알아서 잘해. 돈 모아서 너 돈 모았어? 집 산 다음에 돈 있어? 이렇게 그러면 무슨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왜 집 산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확 자기는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서로가 얘기를 너무 안 해서 근데 부모하고 자식이 우리 좀 옛날 고전적인 사고방식에서 부모가 얼마 있는가를 자식이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얘기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 expectation은 서로 얘기 왜 네가 이렇게 해주길 바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혹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클락 하워드 들어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30대가 돼서 여자친구가 생기고 뭐 아니면 남편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면 부부가 굉장히 터놓고 미래에 대한 얘기,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될 텐데 자녀들은 다 일단은 멋진 이름의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 어차피 갈 거 뭐. 그리고 이제 한국 자녀들이 또 공부를 좀 잘하고 이러면 부모도 뭐 하버드, MIT 뭐 이런 그 내 아이비리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 그렇지. 자녀는 내 머리에 면류관.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막 그 칼리지 투어를 다니잖아. 이제 11학년, 12학년 되면 학교를 막 다니면 휴가 내고 요즘 한국 부모님들도 많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어디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 다 다녀오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40대 고 부모님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노후 자금을 이 대학 등록금에 다 때려 넣을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다 빚으로 남겨둘 거냐 애한테. 그럼 애는 어떻게 또 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등록금이 얼마야? 8만 불 사립학교. 사립학교 8만 불? 그럼 4년이면 32만 불. 32만 불. 고등학교가 5만 불이더라고. 뭐 어디가? 사리 보딩 스쿨 얘기하는 거죠, 언니. 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이 부모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데 내 자녀가 은퇴 하나만 그럼 그렇게 보낼 거야? 그렇지. 하나 그렇게 보냈는데 둘째는 안 보낼 거야, 그렇게? 둘째가 차별해. 그렇지. 그러니까 은퇴를 왜 일찍 생각하셔야 되는지가 여기서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40대에 내가 우리 애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조지아 스테이트를 예로 들면 우리 조지아 스테이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빵원을 내고도 다닐 수가 있잖아.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나간다고 난리를 치겠지, 애들이. 그러면 그 돈을 빵원을 내고 4년을 다닌 애와 32만 불을 내고 다른 이제 스테이트에 가서 대학을 다닌 애가 부모의 돈으로 다녔으면 부모의 은퇴 자금이고 빚을 지고 다녔으면 본인의 은퇴 자금이 거기서 다 날아간 거잖아. 굉장히 심각하게 자녀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컨버세이션이지 사실. 쉽지 않은 대화. 돈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애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빚 갚는 게 쉽지 않대. 그래서 그렇게 뉴욕을 보냈는데 대학을 메이저를 스페니쉬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다 리얼 케이스들이에요. 이게 생각 정말 잘해야 돼. 아니 근데 그거를 졸업을 하고서도 그렇게 아이비를 나와서도 뭐 월스트리트에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 라이프가 파리하고 좋은 차 타고 수 좋은 거 입고 이렇게 다니려면은 10몇만 불을 벌어도 그 돈 갖고 모자라는 거야. 모자라. 그러면 또 보내주더라고. 그렇죠. 또 졸업을 했는데도 생활비 모자라서 부모가 보내주더라고. 아 진짜 내 이제 같이 일하던 그분이 그때가 40대였어. 싱글이었고 여자분이. 그리고 이제 이벤트 뭐 이런 걸 하시니까 돈을 되게 잘 벌으셨어. 뉴욕에 사셨는데 부모가 돈을 내줬잖아. 아파트비를. 왜? 그걸 충당이 안 돼. 안 돼 언니. 아니 그게. 부모가 부자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도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녀도 20대에 이제 접어들고. 근데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아이비를 못 나왔는데 우리 자식은 아이비를 나왔어. 엄청 똑똑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아주. 그러면 일단 그 자식이 굉장히 부모가 어려워. 아,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어려워한다. 자식을 어려워해. 어려워서 자식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를 함부로 잘 못 하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제 무조건 알 거라고. 그리고 생각하시지. 그렇지. 그리고 앉아서 야 우리 이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스스로 부모가 위축되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0대까지 한 25살 때부터 내가 이제 일을 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 후반이 돼서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많지 않지. 생각해봐. 보통 써야 될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지. 돈이 얼마나 들었어 우리 애들. 그러니까 제 손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사립을 보내고 나니까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벌은 돈 다 거기다 다 썼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립을 보내려면 그러면 인컴이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사실 어떤 것도 혜택도 없고, 받을 수가 없고. 없었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조이스가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녀하고도 경제적인 얘기를 다 터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앞으로 쓸 돈이 32만 불이다. 플러스 생활비다. 그러면 그렇지. 50만 불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러면 네가 앞으로 4년 동안 50만 불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50만 불을 대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나의 노년이 무너지면 그러면 네가 나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 싫다 하겠지. 그러면 싫다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인스테이크 간다고 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는 그 메이저가 그거를 찾을 돈을 자기가 졸업하고 벌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지. 네. 오바 먹는. 그거 돈이 안 나오면 자기도 그 짐을 지면 안 되잖아. 그럼. 질 수가 없지. 아니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니까. 스페니쉬를 전공해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말한. 할말한 맞지? 뭐야 그게? 할 말은 말은, 있지만 안 하겠다. 할 안 말은 하. 많지만인가?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똑똑하지만은 그 삶의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사실 학벌에 대한 어려움일 뿐이어야만 해요. 맞아요. 딴 게 아니고. 근데 그 학벌에 대한 그 어려움이 모든 삶의 전체를 그 지배하게 되면 이 관계가 되지 않고 그 자녀한테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리스펙트 주. 나 아이비리그 못 나왔으니까 너 갔으니까 야 너 대단해. 그거 대단해. 그렇지만 그건 학벌에 관한 것 뿐이에요. 인생의 경험은 당연히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당연하지. 그 나이에는 그냥 모르는 게 더 당연하잖아. 그런데 그 자녀한테 이 모든 거를 다 씌워주고 그거를 다 내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된 거죠.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사실. 자녀들이 앉아서 아유 엄마나 잘 알아. 먼저 잘 배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고 사실 어떤 우리 유튜브라는 이런 게 나오면 자녀들한테 쉐어하면 좋아요. 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알아. 그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쉐어한다는 개념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쉐어한다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지. 야 이거 인데 너 이렇게 해. 요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보면 엄마는 왜 안 했어 그럼? 어떤 손님이 이제 자녀한테 결혼하는 자녀한테 이제 집을 사주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날 이제 집을 다 보고 이제 파이널 워크드로를 하고 이제 클로징 끝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리고 왜냐면 이 커뮤니티 자체에서 지켜야 되는 룰, 노이즈,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너무 파티 심하게 해서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오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 단지는 좀 그래도 좀 품위가 있는 단지니까 너희도 너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네이버로서 서로 지킬 에티켓을 지키면서 해야 되고 이사 들고 날 때도 옆집한테 우리 이사 들어온다 하고 가서 세이 하이 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교육을 거야. 시키는 거네.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엄마 말을. 근데 너무 근데 그걸 좋다.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는 그 전에도 이미 이런 경험이 있는 거야. 자기 그치. 부모님이. 뭔가 그렇지. 존중을 하는 거지. sit-down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지나온 거지. 야, 근데 지금 약간 우울해졌어. 왜? 결국 20대, 30대, 40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막 이렇게 들려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래도 이거는 해라라고 뭐 이런 건 없어? 그거 하라는 게 이거야, 여러분. 20대 1, 2, 3, 4, 5를 해볼까요, 그러면? 1, 2, 3, 4, 5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를 투자해요. 뭐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트레스가 높은 빚을 갚아요. 크레딧 카드 이런 거를 쓰고 다 갚아. 빚을 남겨두지 마요. 그런 빚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정말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다 갚아. 그 다음에는 퍼센티지를 정해요.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살아봐.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00불을 버는데 뭐 하고 나면 그 이제 뭐 한 1,000불이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00불이 나면 나 이제 가서 뭐 비싼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사 이렇게 됐었다면 그 사는 걸 일단 반으로 줄이고 또 저축을 그만큼 늘려봐요. 저축을 하는 거는 우리 계속 얘기하는 대로 이머전시 펀드가 있어야 해요. 그거는 은행에 넣어두든지 CD의 형식으로 넣어놓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시면 돼요. 머니마켓에 넣어놓으시든지 그렇게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퍼센티지의 돈은 그게 이머전시 펀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야? 401k부터 넣으라고 했죠. 401k에 다 넣을 수 없어. 그러면 회사가 매칭해 주는 것만큼은 넣어요. 꼭. 그만큼은 넣어. 그게 보통 4%, 5%. 그거는 넣어. 그 다음에는 늘리시면 돼.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딜을 하게 된 조금 젊은 친구들의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1k는 회사가 매치해 주는 건 무조건 넣어. 근데 그 외의 돈은 내가 스스로 그냥 라스를 열어보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엔 7,000불 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만큼 넣는 것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개인 구자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라스 401k로 하지 말고. 왜냐면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져. 회사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퇴연금은 피들이 좀 발생해요. 피들이 뭐야? 그 이제 401k를 administer 하는 피들이 발생해요. 아, 피가 발생한다고. 수수료. 근데 그거가 이제 많은 경우에 회사에서도 픽업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어. 라스를 열어. 라스 IRA를?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 그게 훨씬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사람들은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1k 매칭 돈 넣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러분 개인을 가져서 라스를 열어. 그게 맥시멈 되게 되면 그 다음에 401k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퇴연금을 셋업하자고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개인 계좌로 라스를 열게 되면 5년이 지나면 내가 굉장히 플렉시블해지거든 쓰는 거가. 아, 맘대로 찾아 쓸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어려워. 401k로 일단 이렇게 그치, 들어가게 401k는. 뭐 걔네 스티플레이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하고 그다음에 돈이 더 남았어. 그러면 이제 좀 더 펀드도 사고.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 은퇴연금을 만들 수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 60대인 사람들은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우리는 디비던드가 중요해. 우리는 뭔가 따박따박 나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인베스트먼트를 옮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고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잘하게 하는 목적의 펀드를 사시는 거가 비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걸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남은 게 별로 없지?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afford 할 수 없어도 afford 하고 싶어지잖아. eventually 내가 뭔가 셋을 하고 싶은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집이거든요. 근데 집에 대해서 저는 로운 오피서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그런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계산을 하는 차원에서는 내 그로스 웨이지의 30%를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모게지가? 모기지 페이머니. 그러니까 그로스는 뭐냐면 내가 5,000불을 벌면 거기서 적어도 뭐 20%는 텍스를 낸다고 쳐야 되잖아. 그러면 내한테 얼마예요?
4,000불 정도 4,000불. 들어온다는 거예요. 텍스를 떼고 나면 4,000불에서가 아니고 5,000불에 30%. 그 생각을 하시고 나를 매니저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도 사실은 되게 롱텀이고 돈을 보는 관점에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가 집 사면 나 텍스 엄청 공제돼요? 아니요, 안 돼. 엄청 공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밸류가 있어요. 사람을 되게 안정되게 하는 게 있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안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제 뭐 잘하겠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넣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내 집은 돈이 들어가요. 텍스도 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캐피럴 게인이 생길 수 있겠다. 마켓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죠?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5년만 살고 다 간둘 거야. 그러면 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론 하는데 론 프로세싱 피도 있어요. 그걸 다 리쿱하고 어쩌고저쩌고 돈만으로 계산하나 해서 집을 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회계사님이 저쪽에서 돈 계산해서 이렇게 돈 세이브돼요. 아니 그래도 왜 원하냐고 그 집을. 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른 밸류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세대 특히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세대는 그 무리해서 집을 사. 하우스 포어라는 맞아. 되게 많죠. 하우스 포어라는 말 되게 많잖아.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집을 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별로 가구가 없어. 맞아.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그걸 measure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사서 엄청난 집이 있는데 내 집안의 가구는 플라스틱이야. 이러면 나 진짜 인도 사람들 집에 가서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럼 이게 나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내가 이걸 진짜 인조이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 그런 어떤 사이즈의 것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말 상관없어. Nobody cares. Nobody does. 잘 되면 배 아프고 안 되면 불쌍하고 이래. 근데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할 걸 생각해서 집을 사시는 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사? 아니, 우리는 나이 들어서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많다서, I don't know. 그래서 그랬다고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만든 거를 사요. 아시겠죠? 나한테 맞고 내 퍼센티지에 맞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올리면 돼. 그래서 텍스 앰플리케이션이 분명히 있고 텍스 보고하러 오시면서 조이수 회계사님 별로 능력 없어 보여. 왜 텍스를 세이브 못 해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텍스를 세이브 왜 못 해주냐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피스가 분명히 있어. 근데 여러분 텍스가 우리 라이프를 완전히 드라이브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거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내 넥스트 도어를 생각해서 하시지는 말라는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얘가 저 차 타고 다니니까 얘가 테슬라 샀네. 쟤 나보다 돈 못 버는데 여러분 테슬라 사야겠어?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거 텍스 크레딧 얼마 받아요? 여러분 텍스 크레딧 얼마 받겠냐? 작년에 7,500, 2,000원 이번에 5,000불. 테슬라가 얼마야,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를 계속 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면 돼. 그러면 사실 여러분 딴 거 안 해도 돼. 막 쫓아다니면서 쟤 저거 했는데 쟤 돈 벌었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를 만들 수 있어요. 탄탄한 파운데이션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지. 근데 거기에다 하나 내가 이 머니돈날을 하면서 배운 거를 애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험은 하나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에서도 텀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롱텀 케어를 라이드한 하이브리드를 들어 놓으시면 뭐 한 달에 한 50불도 안 되는 돈으로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하니까 한 30년짜리 뭐 이렇게 들어 놓고 그 후에 가서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꾸던가 아니면 나는 라이프 인슈런스 없어도 돼. 뭐 내가 뭐 죽은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뭐 70살 애한테 돈을 줘서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젊어서는 오히려 들어놓으시고 롱텀 케어를 꼭 들어놓으시는 거를 사실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이 머니 돈날 하면서 제가 배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대 하시면 좋은 거가 젊은 친구들이 건강이 막 안 좋아져요. 30대, 40대.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는 거 진짜 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롱텀 케어를 꼭 라이드 하라는 거,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라는 거, 그거를 이 노후 준비할 때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보험을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보험은 그야말로 없어져. 45불, 50불만으로 하다가 한 30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애들도 다 떠나보내고 좀 여유가 있다면 롱텀 케어가 들어간 이제 그걸 드시던가.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절대 잊지 말고 롱텀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그래서 40대가 지났어. 그럼 50대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 이제부터 펴놓고. 이제부터 내 이제 전체적인 그 시츄에이션을 다 펴놓고 이제 정말 은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습에 돌입하기 직전에 그지. 그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 화에서 얘기한 대로 맞아요. 돌아오는 거야. 제 선배분이 우리 집 오셨는데 자기는 은퇴하면 그냥 자기 원할 때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뭐 이제 마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거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넷이 만나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와인을 4병을 마셨고 뭘 음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요거를 한 달에 몇 번 하고 싶다고? 그렇지. 하루 이틀이지. 그게 굉장히 비싼 합의예요, 여러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가 돈을 내든 내긴 내야 되지. 그럼. 그렇죠. 그럼. 집에 초대해도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밥에다 된장국 먹자고 할 거야. 그럼 뭔가 좀 그럴싸한 걸 꺼내놔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제 입이 점점 고급이 돼가잖아. 나이 들면 그래. 괜히 쓸데없이 고급이 돼가잖아. 와인도 50불짜리 100불짜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4병이면 얼마예요? 이게 괜히 성에 안 차. 근데 은퇴했으니까 돈 없으니까 가서 10불짜리 사와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 좀 더 하지 필요하면. 그래서 저는 70살까지 일하는 걸 강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아니 그러면 왜냐면 연금도 32%더 나오고 하실 수 있으면 하셔요. 어느웨이트도 이제 제 손님 중에는 이제 은퇴할 날짜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매년 어느웨이트를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할 나이에 되면 이제 어느 일정 금액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으실 수는 없지만 매년 이렇게 넣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것도 굉장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어느워티와 이런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텍스 돼요 안 돼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각 사람에게 되게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된대 이거 아니고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디스플린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10,000불, 그러니까 보통 어느워티는 미니멈이 25,000불이에요. 들어가려면. 25,000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00불이 나한테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러면 이번 해에 10,000불을 CD에 넣어놔. 내내 또 10,000불 CD에 넣어놔. 그리고 5,000불 넣어서 해서 하시면 돼요. 뭐냐면 디스플린을 하시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건 진짜 그래. 아무것도 안 돼. 항상 그게 아까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20대서부터 우리가 쭉 30대, 40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persistent 할까? 그렇지. 그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해. 생각만. 인포메이션은 엄청 많이 컬렉션을 해. 그래서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계속 집어넣는데 액트를 안 해. 그러다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영부영. 오물조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에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조금. consistently 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자, 이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슬픈 얘기도 했지만 또 방향 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동안은 좀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후가 30년에서 5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쪽에서는 뭐 안락사를 하겠다는 이딴 소리도 하지만 끝까지 사세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저희도 사실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토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지혜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잠시만요. 뭐야? 왜? 이게 뭐예요? 어머 1주년 기념이야? 네. 오, really? 오! 벌써 이제 어머 벌써 1년? 아직 1년? 어머 머니든 벌써 나 1년이다. 1주년 기념이네요. 아, 맞네. 오 야. 마이 갓. 자, 돈나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1년 만에 사실 그 구독자도 2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주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위시는 2주년 안에 10만 구독자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의 박수 하면서 아유, 다 같이 감사하네요. 끌까요? 네.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